6장 사랑과 지혜. 나는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내은 거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인문을 마주하게 되는지 말해주고자 합니다. 사랑을 파워게임으로 이용하는 이 모든 경향을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간 에고가 어떤 궁극의 것을 해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에고에 통제하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에고는 자신이 궁극의 이론을 만들어내면 자신이 상황이나 운명, 세상, 타인 또는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여러분이 지혜의 인문들을 마주할 때마다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란토께서는 이 광선에서 여러분이 이런 경향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 3광선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나의 임무이자 기쁨입니다. 내 은거처 입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은 지혜의 이 광선과 연관된 사랑을 다루는 작업과 마주합니다. 현재의 애정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 특히 서구 사회에 만연한 경향, 즉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함을 뜻한다고 말하는 성향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란토께서 자신의 책에서 설명한 마음과 지성의 한계에 관한 내용의 행간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지성과 사랑에 대해, 특히 애정 관계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행성과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낡은 애정 관계의 패턴들이 도전받고 종종 와해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일례로 여러분은 세계 여러 곳에서, 특히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역사상 최근보다 더 많은 이혼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서려면 물고기자리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서 보아왔던 관계의 유형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극성. 이 행성에서 남녀 관계는 매우 오랫동안 불균형한 쳇바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위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남녀 관계는, 심지어 구약 시대부터 여성은 태생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규정하는 패턴 속에 갇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창조 신화를 보세요. 먼저 신은 남자를 창조하고 그런 다음 좀 더 궁리한 끝에 남자를 위한 지원자 내지는 조력자로서 여자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창조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확언하건대 여러분은 내은 거처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인식에 도전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이 메신저를 통해 오랫동안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창조주가 존재하는데, 하지만 창조주께서 창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최초의 창조물은 두 가지 힘, 즉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라는 양극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한 측면을 먼저 창조한 다음 다른 한 측면을 창조함으로써 양극성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양극성 안에서 한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나요? 양극성 안의 두 극성은 동시에 창조되며 이 두 극성은 공생관계로 창조되어 서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나는 첫 번째 담화에서 세상의 요구보다 먼저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영이 지상에서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이 세상의 요구를 따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수많은 불균형이 존재하는 미상승 구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구체가 상승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승하지 못한 의식 상태와 분리의식에서 만들어진 조건들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구체가 상승하도록 돕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영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이유이며 또 그것이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성서구절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결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신성한 극성의 남성적 측면이 어떤 식으로든 여성적 측면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었고 여성적 측면이 타락을 일으킨 원인이라는 뜻도 아니었으며 이제 지구상의 여성들에게 그것에 대한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섬기고 복종해야 하며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열등한 관계로 비하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극성을 균형 잡기. 여성을 비하하는 이 전체 의식은 타락한 존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이 신성한 양극성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남성과 여성 간의 거대한 불균형을 만들어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물질층에서 인간이 최상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실현할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패턴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황금시대에 극복되어야 할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내은 거처에서 이 특정한 단계에 있을 때 이런 경향을 한 번에 완전히 극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가 이 거짓 극성과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불균형한 관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자신이 현대시대에서 성장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자신의 부모들은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을 규정하는 낡은 형태의 관계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균형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들보다 더 균형 잡혀 있다는 것에 대해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관련해서 극복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균형 장치입니다. 사랑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숨은 뜻을 읽었다면 여러분은 내 첫 번째 담화에서 이것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유와 통제라는 에고의 파워 게임은 물질층 안에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고는 또한 창조적인 특성들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기도 해서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 왜곡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자신을 통해 흐르는 신성한 사랑을 위한 열린 문이 될 수 없도록 사랑의 관점을 왜곡시키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지구상의 모든 관계 속에 내재된 불균형들을 태울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사랑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왜곡하거나 분리된 의식에 기초한 사고 매트릭스 속으로 그것을 향하게 한다면 사랑은 자유롭게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랑은 최고로 효과적인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필요하게 만든 바로 그 이미지에 사랑이 순응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치유를 필요하게 한
불균형한 이미지인데 말입니다. 불균형한 이미지에 따라 사랑이 흐르도록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신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최대한의 치유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이지 않나요? 지성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의식하는 자아인 여러분이 성취해야 할 것은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마음에 반하는 논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반하는 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창조한 패턴에 끌려가지 않는 논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현대사회의 남녀 관계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성 간의 역학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많은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수천 년 동안의 불균형을 극복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균형을 창조하거나 유지해 온 것은 남성들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남성으로 물리적으로 육화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물질 세계 너머에서 불균형을 만들어낸 세력들과 물리적으로 육화하여 기꺼이 도구가 되려는 사람들을 통해 그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학을 넘어섰으므로 더 이상 자발적으로 이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역학은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에덴 정원의 이야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역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에 관하여 남성들이 여성들을 비난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성들이 자신들을 억압한 것에 대해 남성을 비난하는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진보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비난을 덧붙이는 것으로 어떻게 비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남성들이 이 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희생자가 된 것처럼 남성들도 그것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비록 여성들이 거의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여성들 역시 자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이 행성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인 차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여성들은 흔히 여러 종교가 조장한 철학적 사상을 근거로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서에 기초하지 않는 종교들을 가진 동양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의 불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은 쉽게 결혼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비하되고 사실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